전국민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중추신경계 질환 계속 토론 중입니다. 오늘은 제3강 중추신경계 체온 조절, 그리고 중추신경계 기능장애가 생기면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암침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중추신경계의 체온 조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NIH에서 중추신경계, 특히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 그것은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여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반응을 시작하여 체온을 최적의 범위 내로 유지합니다. 본질적으로 중추신경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중앙 제어 센터 역할을 합니다. 1.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 2. 이 정보를 시상하부에서 통합한다. 3. 자율신경 및 체성신경 경로를 통해 적절한 효과기 메커니즘을 활성화한다. 네 번째, 체온을 정상 범위로 회복한다. 그런데 중추신경계에 기능 장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추신경계가 체온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면 여러 나치성 병증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만성 질환으로 신경섬유를 둘러싼 보호막인 미엘린의 염증과 파괴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뇌와 신체의 다른 부위 간의 소통을 방해하여 광범위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체의 면역체계가 중추신경계 미엘린 세포와 신경세포를 잘못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여겨집니다. 다발성 경화증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감각, 따끔거림, 시력 문제, 피로, 근육 약화, 경직, 균형 및 조종 어려움. 기타 증상으로는 고열, 현기증, 통증, 언어장애, 인지 또는 감정 변화 등이 있습니다. 역시 미국 NIH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체온 조절이라는 주제 논문에서는 이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들을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가장 흔한 증상, 덜 흔한 증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걷기 문제, 즉 균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몸을 똑바로 가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 마모감, 따끔거리고 저림, 시력 문제, 시야가 자꾸 흐릿해지고 우울증, 피로, 장 기능 장애, 현기증, 감정적 변화, 경직, 방광 기능 장애, 성 기능 장애, 그리고 인지 기능 장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덜 흔한 증상으로는 언어 장애, 삼킴 장애, 두통, 청력 저하, 발작, 떨림,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장애, 호흡곤란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논문에서는 중추신경계가 체온 조절을 총지휘하는데 만약에 중추신경계의 그 체온 조절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역시 다양한 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열 조절 기능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로 만약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면 고열을 또 불러올 수 있다. 서로 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암침법으로는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 그림 보시면 Multiple Sclerosis, 즉 다발성 경화증은 Autoimmune Disease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괄호 열고 Brain and Spinal Cord, 즉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 내의 신경세포를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의 수많은 신경세포들을 면역체계가 공격한 거예요. 이 그림은 길랑바레 증후군 그림인데요. 이것도 언젠가 다룬 적이 있죠.
뇌신경세포, 스파이널 코드 신경세포 등등은 피복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신경섬유가 전선처럼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면역세포가 이 피복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가 헐어요. 길랑발의 증후군의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듯 신경 피복으로서의 미엘린 수초가 손상이 되면 신경 전달에 장애가 생겨요. 뇌와 우리 신체 곳곳에 여러 혼선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세포 증후군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면역증에 특화되어 있는 대장정격을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대장정격은 족삼리와 곡지를 보하고, 즉 N극을 부착하고 양곡과 양계혈을 사합니다. S극면을 부착하지요. 그런데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즉 자가면역증에 의한 기능장애로 신경세포만 손상되는 게 아니라 열 조절 능력도 상실될 수 있어요. 아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에 때때로 고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열이 계속 지속이 되면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들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방광정격은 족삼리와 위중혈은 사하고, 즉 S극면을 부착하고 상냥과 지음혈은 보합니다. 그런데 대장정격에선 족삼리와 곡지를 보하잖아요. 방광정격에선 족삼리와 위중혈을 사해요. 방광정격에선 족삼리혈의 S극, 대장정격에선 족삼리혈의 N극. 어떻게 두 요법을 같이 넣을 수 있을까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고열이 심해요. 그러면 먼저 방광정격을 놓는 겁니다. 방광정격을 놓을 때 족삼리 위중을 사했어요. 그리고 지음과 상냥혈을 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가면역증이니까 대장정격 놔야지. 대장정격을 놓으려고 보니까 족삼리에는 이미 붙어있네. 그러면 대장정격에서 족삼리 보호하는 것은 패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 4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